자,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두 개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나 했었어. 동물세포. 그 문제도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봤는데요. 식물세포. 동물세포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몸도 동물이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동물의 애들을 세포를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식물은 이거부터 시작하자. 야, 식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 식물이 뭐냐? 곤충이 뭐냐 물어보면 그나마 조금 쉬울 수도 있어. 곤충은 다리가 6개잖냐. 그리고 이제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그것도 엄밀한 생물학적 정의가 아니래. 그러니까 곤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되게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전체의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니? 5가지로 분류하잖아. 여기 표현. 야,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미안해요. 아직 안 배웠네요. 아직 안 배웠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딴 수업이랑 헷갈렸어요. 다른 1학년이, 우리가 1학년이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5개로 분류를 해요. 그럼 저희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건.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로 관찰을 하는데, 동물세포에는 우리가 이제 이방상피세포를 관찰했고, 근데 이방상피세포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이 점막, 이 입 안쪽에 요면을 살짝 면봉으로 긁어서 관찰하는 거고,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관찰해도 다 동물세포야. 예를 들어서 피부 조각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좀 긁었잖아? 그럼 내 손톱 밑에 선생님 피부 세포가 몇 개, 뭐 한 10개, 20개는 들어가 있을 거야. 지금쯤. 실제로 이 손톱 밑에 범인 내 피부 같은 게 조직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 가지고 범인을 많이 잡아. 그래서 피해자들, 어떤 사람이 막 목을 졸라. 그럼 나도 막 반항을 할 거 아니야. 막 탈퀴기도 하고, 내가 딱 죽어.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 손톱 밑을, 세포를 다 띄어가. 그럼 그 세포는 이제 그 범인의 세포들이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표면의 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제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DNA 검사하고 이런 걸 많이 듣잖아. 머리카락 딱 뽑으면 머리털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 머리털 검사하는 게 아니야. 머리카락 딱 뽑으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모근이 딸려 나옵니다. 하나 집에 가서 탁 하나 뽑아보세요. 뽑으면 이게 허옇게 이렇게 뭐 하나 쥐꽉이 붙어 있잖아. 요게 세포야. 그러니까 요걸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칼로 이렇게 가위로 자르잖아. 미용실처럼. 요거 갖고 와봤자 소용없습니다. 요거 갖고 와봤자. 요건 DNA가 없기 때문에. 이건 뽑는 거야. 톡 하고 뽑아야 돼. 만약에 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관이 너 머리카락 한 10개 정도 뽑을 거야. 자,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톡톡톡톡 뽑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야, 머리카락 뽑는 게 뭐가 아파. 아니면 피를 뽑으면 가장 확실하죠. 피에 DNA가 확 들어있어. 엄청 들어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세포를 얻기 쉬운 세포를 하나 얻는다 생각을 하면 돼. 물론 뭐 꼭 굳이 동물, 사람 이방상피세포로 관찰 안 해도 됩니다. 이래서 뭐 개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개구리의 피부를 이렇게 찍 찢어가지고 그걸 검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정육점 가가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사가지고 그 뻘건 근육, 우리가 먹는 게 근육이란 말이야. 고기에 근육을 구워 먹는 거야. 근육을 이제 한 조각 띄어서 얇게 펴가지고 그걸 관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제일 얻기 쉬운 이방상피세포 하나 긁는 거고요. 우리 책에서는 식물세포를 뭐로 관찰을 했지? 검정말립이 관찰했는데요. 이거보다 사실 조금 쉬운 게 검정말립. 이제 이것도 그렇고요. 그 양파, 상피세포. 이게 양파 같은 거 먹으면 양파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겹겹겹겹 돼서 여기 조각조각 떨어지잖아요.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양파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한 쪽 나올 텐데 여기에 잘 손으로 이렇게 쭉 찧어보면 얇은 막 같은 게 하나 씩 벗겨지기도 해. 샥 벗겨져. 얇은 막 같은 거. 그 막이 양파 사핀세포가 잔뜩 붙어 있는 거야. 짜자자자자자 날돼서 붙어 있는 거야. 돗자리처럼.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명으로 관찰하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식물을 관찰을 하는 거고, 나뭇잎 같은 거 찢어 넣고 봐봤자 안 보여. 나뭇잎은 너무 두껍거든. 그거를 양파 세포 한 겹으로, 잎 세포 한 겹으로 막 얇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거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면 동물세포 어떻게 보여요? 이게 둥글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보이고요. 식물세포는 각지게 이렇게 보인다. 그럼 이게 각지게 보이는 이유는 뭐다? 뭐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이거 벽 때문에 그래요.
세포벽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벽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잔뜩 쌓여있는 걸 보이고, 동물세포는 둥글둥글, 모양이 다 달라요. 얘는 뭐 이렇게 생겼고, 또 어떤 애는 약간 길쭉하게도 생겼고,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특징을 이제 관찰하는 이런 실험이고, 가장 중요한 게 얘네 둘을 염색을 시키는 염색약이 좀 달랐어. 자, 얘 동물세포를 염색하는 염색약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런 약품은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메틸렌 블루. 실제로 보면 약간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야. 실제로 보면. 자, 식물세포는 뭘로, 빨간색이 뭐죠? 아세트산카민. 아세트산카민. 그래서 이제 이런 용액으로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한다는 거는 뭘 염색시킨다는 거야? 핵을 염색시킨다는 거야. 핵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핵이 이런 있을 텐데, 이 핵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고요. 요 핵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핵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핵 안에 염색체가 있어. 그 염색체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DNA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현무기로 보니까 뭔가 보이기는 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다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뭔지는 모르던 시절에 이상하게 아세트산카민 같은 이런 용액, 염색시키는 용액을 뿌려보면 얘만 염색이 되더라고. 근데 얘가 이 전체가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핵이 있잖아. 핵 안에 뭐 이런 애들만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염색이 되니까 이게 잔뜩 모여서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염색되는 얘가 원래 염색 안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얗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그 투명한 실 같은 애가 이제 염색해서 빨갛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잔뜩 모이니까 그냥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아, 얘가 이상하게 다른 건 염색이 안 되는데 얘만 염색이 잘 되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염색체라고 붙였어. 이게 DNA도 모르던 시절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염색되는 애들이 DNA 유전자더라. 가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염색되는 놈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버렸어. 염색체. 염색 잘 되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가 문제 있었는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건 다 풀어봤죠. 실험 일단은 순서를 외워야 되고요. 순서를 잘 봐도 순서. 너 왜 책이 없니? 네. 너 오니? 너 왜 책이 없니? 저 집에 두고 왔어요. 아, 혹시나 책이 없으면요,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출력을 해서라도 줄게.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복사를 해서라도 써야지. 근데 미리 얘기해야죠. 수업 중에 얘기하면 뭐 어떻게 줍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험 순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지만 지금은 대략적으로 그 위에 써 있는 세 가지 정도, 그 정도는 잘 봐두시고요. 염색약, 그리고 뭘 염색시킨다 정도는. 염색체는 아직 뭐라고 됩니다. 우리 염색체는 아직 안 배우니까, 이거 중2 때 배우니까 지금 넘겨보고요. 그냥 핵이 염색이 된다 정도만 알아놓읍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복습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숙제가 33페이지까지였습니다. 요거는 또 걷어서 내가 검사를 해볼 건데, 풀다가 조금 어려운 거 있었니? 미리 질문할 거 있냐? 없으면 넘어가고. 야, 이거 이지비가 이거 안 지워지는데, 이거. 아. 실력 탄탄이라고 33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실력 탄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약간 수준이 조금 높다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 건데,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쫄지 마. 뭐 실력 탄탄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실력 탄탄도 그냥 다 대충 좀 해볼만 하구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3번을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3번만. 3번 문제. 이런 게 이제 약간 추론형. 이제 앞으로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야. 추론형 문제. 뭘, 아야, 벌써 한숨이야. 뭐 설명도 안 하는데. 추론은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1, 2, 3, 땡, 5. 야,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네모에 들어간 숫자가 뭐야?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1씩 커지는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추론이라는 거지. 이게 추론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추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누가 12랬어요. 답이 될 수 있어. 그 대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 학생이. 어떤 이유로 얘는 10이에요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도 답이야. 실제로 답이야. 고등학교 되면 1, 2, 3 다음이 10입니다. 자, 3번. 표는 생물 A와 B에서 구성 단계의 기억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자, P33. 3번. 표를 한번 해볼게요. 있음, 없음, 있음, B, A, 있음. 이게 뭐야? 기억, 니은, 디귿. A와 B는 각각 사람과 무궁화 중 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이고요. 무궁화, 둘 중에 하나가 사람 무궁화래.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뭐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디귿은 각각 조직, 조직계, 기관. 조직, 조직계, 기관. 얘는 조직, 조직계, 기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기억해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무궁화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란 말이야. 그럼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가 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은 동물이야. 구성 단계가 뭘로 시작하냐? 세포, 조직, 기관. 그렇죠. 동물은 기관 개가 등장합니다. 개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무궁화는 식물이에요. 세포, 조직, 그렇죠.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대.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건 뭐 세포도 있고 조직도 있고 기관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체도 이 동그라미 치는 얘네들이 공통으로 있는 거야.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근데 얘 셋은 조직, 조직계, 기관 중에 하나래. 그럼 어쨌든 세포는 아닐 테고. 그 다음에 조직, 기관, 개체도 아니죠. 개체도 복이 없죠. 이 셋 중에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 셋 중에 하나인데 얘네 조직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아니야? 맞죠? 얘가 조직이겠네. 기억이 조직이겠네. 됐죠? 아, 기관도 공통으로 있네요, 근데. 다시. 얘는 조직 또는 기관이겠네, A는. 조직, 기관, 벌리고.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A에는 없고, B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이거. 여기는 없어. 없는 게 뭐야? 이 세 마리만 보는 건데, 요 세 마리만 보는 건데, 조직계가 없잖아. 조직, 기관. A가 무궁화인가? 아닌가? 만약에 A가 무궁화라고 하면 A는 기억, 조직이나 기관도 다 있고요. 니은 없다고 하니까 그 무궁화는 조직계가, 기관계가 없지. 그럼 이걸 니은을 기관계로 볼까? 그럼 B는 사람일 테니까 이렇게 보면 B는 사람일 테니까 기관계가 있잖아. 그럼 얘는 있고요. B는 있다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디귿은 디귿은 이게 없고 이게 있겠네. 아, 다 반대겠네요. 조직기관 이게 다 있겠네요. 이게 조직. 쌤, 근데 여기에 그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조직, 조직계, 기관 중 하나인데 왜 기관계가? 조직계가 아니네요. 내가 잘못 썼네요. 그럼 이거 무궁화 아니겠네요. 조직, 조직계, 기관. 그렇죠. 조직, 조직계, 기관 중에 하나이다. 근데 기억은 맞잖아.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건 다 있으니까. 기억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직도 되고요. 기관도 되겠네요. A가 사람이든 무궁화든
조직이나 기관은 다 있잖아. 조직이나 기관 다 있잖아. 얘가 문제네. 조직 걔는 식물에만 있는 거야. 식물에만 있는 거.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아 이게 사람이네. 얘는 식물에만 있잖아요. 식물에만 있잖아요. 식물에만. 그 말은 사람한테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는 거는 사람이겠지. A가 사람이네요. 이것 때문에 확실하네요. 그럼 이건 조직계고요. 그리고 이게 무궁화겠네요. 무궁화. 그러면 얘 조직계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고요. 조직이나 기관, 조직기관. 조직은 사람한테도 있고 무궁화한테도 있고 기관도 사람 무궁화 다 있으니까 이거 다 있음이네. 근데 이거 뭐가 조직이고 뭐가 기관인지 모르겠네. 그거 상관없잖아. 상관없나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나? 이것도 뭐가 조직이고 뭐가 기관인지 모를 거야. 일단 문제 봅시다. 이걸로 보기를 찾을 수 있나? 기억번 A는 무궁화이다.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와 B 모두 있습니다. 그치? 다 있음이고 있음이고 조직기관도 다 있으니까 니은은 맞네요. 디귿 니은에 해당하는 얘기로는 니은 조직계에 해당하는 예로는 표피조직계, 관자발 조직계 등이 있다. 이거는 앞에 표피조직계, 관자발 조직계 거기에 글씨 써 있는 거 보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맞네요. 뭐가 조직이고 뭐가 기인지 몰라도 문제가 풀리네요. 여기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조직기관은 둘 다 있어요. 답은 니은, 디귿 두 개만 맞습니다. 5번이네요.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인데 이걸 확실하게 몰라도 문제가 풀리네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추론형 문제고, 딱 보니까 요것만 좀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쉬운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34페이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생물 다양성과 분류. 자, 오늘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 페이지는. 34페이지는 되게 쉬우니까 그냥 쭉 한번 넘어볼게요. 자, A번 생물 다양성과 변이. 자, 1번 생물 다양성 나옵니다. 그냥 문제 많이 뻔하잖아. 생물 다양성이란 얘기는 그냥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다음에 세 가지를 표현한다고 밑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가. 그 표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생태계의 다양함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표에 첫 번째 생태계의 다양함 이런 말이 나와. 자,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은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에서도 살아가고 공기에서도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다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땅만 있으면, 물 없이 땅만 있으면 여기 살 수 있는 생물은 좀 제한적일 거야. 물이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웅덩이에 있으면 좀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겠지. 나무까지 살면은 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을 거고, 여기가 막 비까지 내리고 하면 더 다양하게 살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림에 보면 뭐 숲, 습지, 초원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구에는 숲, 습지, 초원, 갯벌, 바다, 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하나만한 얘기, 뻔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생물 종류의 다양함이라고 또 두 번째 나와. 생물 종류의 다양함. 자, 밑에 그림 보니까 이거 뭐예요? 뭐 비둘기 같은 애도 있고 토끼 같은 애도 있고 뱀도 있고 버섯도 뒤에 보이고 풀떼기도 보이고 뭐 그렇죠. 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의 생태계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이라고 나옵니다. 특징의 다양함. 특징의 다양함.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봐도 다 다양하다고요. 생태계도 다양하고요. 생물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특징도 다양하고요. 자, 마지막 그림 보니까 무당벌레가 6마리가 그려져 있어. 근데 그 무당벌레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점 무늬도 조금씩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같은 무당벌레라도 조금씩은 어떻게든 좀 다르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은 봐봐. 지금 여기도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9개의 개체라 인간의 개체가 있어. 근데 다 다르게 생겼잖아. 특징이 다 달라요. 근데 니네도 그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냐? 이 지구에 인간이 80억 명이 있대, 지금 80억 명. 인간이 엄청 많이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엄청 늘고 있어요, 인구가. 근데 80몇 명이 서로서로 다 다르게 생겼잖아. 물론 이제 가끔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아무리 비슷하다고 생겨도, 야,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그 부모님은 구분하잖아. 얘가 뭐 언니, 동생 다 구분하잖아, 심지어. 우리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도, 구분이 안 되는데도. 야, 니네가 보기엔 인간은 진짜 엄청나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냐? 근데 과연 인간만 그럴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 조사가 있었냐면, 팬더 있잖아, 판다. 우리가 보기엔 판다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근데 다 다르게 생겼대. 그래서 판다끼리는 서로 다 구분한대, 보고. 그러니까 판다가 보기엔 인간이 다 또 거기서 생긴 거야, 인간이. 판다 눈에는. 판다끼리는 하나가 달라도 다른 애들인데 그걸 구별을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종마다 자기 종은 잘 인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끼리는 잘 구분하고 판다는 판다끼리는 잘 구분하고. 그래서 개미도 잘 구분할 수 있나? 개미는 조금 좀 다르기도 하겠지. 왜냐면 개미는 이제 서로 페로몬 같은 걸로 화학적 어떤 신호로 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외계인이 지구에 와가지고 인간을 쫙 80억 명을 한번 이제 둘러보고 가는 거야. 아우, 지구에는 이런 생물체가 이렇게 부글부글 살고 있구만. 라고 지네 행성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야이, 지구 가니까 이런 애들 잔뜩 있더라. 걔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 80억 명이 다 똑같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특징을 집어내는 게 자기 종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능력이라 그러더라고. 자, 특징이 다양함. 지금 무당벌레 얘기 나왔지만 무당벌레 사실 다 너무 다르게 생겼지, 얘네들은. 근데 무당벌레끼리도 잘 살펴보면 뭔가 조금씩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DNA를 복제하지 않는 한. DNA 복제해서 자기랑 똑같은, 나랑 똑같은 DNA의 어떤 인간을 만들지 않는 한 다 다릅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기본적으로 같은데요.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진대요. 자, 어쨌거나. 자, 뭐 그렇고 되겠고요. 자, 2번 그 밑에 이제 그림표 밑에 2번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 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태계 살고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생물의 생물이 나올수록 특징이 나올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뭐 뻔한 얘기가 나오지. 근데 밑줄 좀 쳐야 돼. 다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자, 생태계 다양에 다시 밑줄 치시고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음 좀 띄고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자,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종류가 많을수록 밑줄 쫙 치시고, 다음 같은 생물 두 번째 줄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의 특징이 다양할수록. 자, 이 문구 찾아서 다 밑줄 3개 치세요. 특징이 다양할수록. 쫙. 근데 사실 이게 다 좀 뻔한 얘기예요. 생태계가 다양하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거고, 생물 종류가 많아도 당연히 생태계가 풍부한 거고, 특징이 다양할수록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거고. 당연하죠. 자, 3번 변이 봅시다. 변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냥 변이라는 말 앞에 뭘 자꾸 붙이냐면 돌연자를 붙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이렇게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변이는 그 우리 영화에서 보는 무슨 뮤턴트 뭐 그런 애들처럼 그 뭐지?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뭐 기형아, 뭐 기형이 몸에 생겼을 때 뭐 이런 것도 변이의 하나야. 자, 어쨌거나 변이는 뭔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앞에 돌연자를 붙이면 돌연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란 뜻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변이를 돌연변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 빼고요. 그냥 변이를 보는 겁니다. 변이를 보면은 옆에 읽어볼게.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이 9개의 개체들은 다 변이가 생기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도 다 달라지고.
자, 밑에 얘 보면은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오른쪽에 조개 3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바지락이에요. 그냥 까서 다 먹는 바지락인데 다 생긴 게 다르게 생겼죠. 무늬도 다르게 생겼고요. 또 두 번째 얘가 뭐입니까? 코스모스의 꽃 색깔 여러 가지다. 세 번째 고양이 털 무늬. 네 번째 사람마다 피부색 다르다. 거의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 털 무늬가 또 드라마틱하지. 강아지는 그래도 털 무늬가 거의 비슷한데요. 특히 고양이는 뭐 어디 가면은 고양이가 막 얼룩덜룩한 애가 있고, 어디 가면은 또 꼬리만 하얀 애가 있고, 어디 가면 뭐 눈만 까만 애가 있고, 뭐 이 팬더처럼. 하여튼 고양이는 좀 그게 털이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늬가. 싹 다 변이라고요? 싹 다 변이.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변이. 동그라미 1번.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생물의 생존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지금도 니네 몸에서도 수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변이가 우리 눈에 띌 만큼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니네 몸의 세포는 계속 분열하고 있는데 분열하면서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심한 변이, 이건 좀 안 되겠는데? 하면 몸에서 또 알아서 교정을 해요. 다시. 근데 그 교정을 못하면 몸이 아프거나 암에 걸리는 거야. 자, 그 교정 능력이 어릴 때는, 니네 때는 좋아, 어릴 때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선생님처럼 나이를 먹어가면 그 교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망가지면 망가진 채로 계속 분열을 해, 복제를 해. 망가진 게 많아지면 죽는 거야, 결국은. 자, 2번.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 또 달라진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3번.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보세요. 책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3번, 동그라미 3번. 변이와 생물의 생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이와 생물의 생존.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여기에 연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를 뭐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진화론 나중에 배우니까요. 참고로 제대로 된 진화론은 이제 좀 고등학교 때쯤 돼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 뭐 여기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진화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과학이 아니라고는 봅니다. 자, 일단, 진화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변이가 동반이 되어야 해. 변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우리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지구상에 어떤 조그만 미생물이나 아니면 끼케해봤자 뭐 갑각류나 그 뭐 가재나 바닷속에 뭐 그런 것들이나 좀 기어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고등생물은 없었죠. 계속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변이가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얘기해 보자고. 자,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몸에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 그 변이에 사실은 대부분은 안 좋아. 1000개 중에 999개는 아니지. 10,000개 중에 한 10만 개 중에 99,999가지 변이는 안 좋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러다가 개 중에 어떤 변이 하나가 좋은 변이가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런 큰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었는데, 야, 더 센 바이러스가 이제 지구에 덮친다고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해. 막 죽어가, 그때는 진짜 실제로.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 방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9명이 싹 다 죽어버리면 사실 인류 멸망이에요,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렇게 멸종 많이 해, 생명체는. 그런 식으로 멸종이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몸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났냐면 그 바이러스가 전혀 공격이 안 먹히는 변이가 일어났어. 그럼 우리는 다 죽고 쟤만 살겠지. 그리고 제가 다시 자손을 퍼뜨리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견디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야. 자, 변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변이가 좋게 발현될 수도 있어. 좋게. 자,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하면 흔히 막 기형아 생각하고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돌연변이 애가 하나 태어났어, 애기가. 태어났는데 걔는 귀에 아가미가 있네, 물고기처럼. 그럼 우리가 막 기형아라고 놀리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돼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가 물바다가 됐어. 육지가 없었어. 그럼 우리는 다 죽고 걔만 살겠지. 아가미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걔가 다시 자손을 퍼뜨리면은 한 10만 년, 20만 년 후에는 지구에 아가미 있는 인간들이 이제 지금 우리처럼 살게 될 거야. 뭐 바닷속에 도시를 짓든 어디를 짓든 이런 식으로. 변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변이도 있을 수 있냐?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팔이 4개야. 팔이 4개야.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징그럽지. 팔 4개, 다리는 2개인데 팔이 4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야, 생각해보면 팔 4개면 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지 않냐? 그죠? 그걸 통제해야 다 할 수 하겠지. 있겠죠. 다 하겠지. 그거 통제 못하면. 참고로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은 가끔 요즘도 태어납니다. 손가락이 6개인 사람들. 근데 그거 통제 안 돼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네. 통제 다 됩니다. 대신, 우리랑 좀 다르니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지. 그래서 장갑 같은 거 껴도 손가락이 5개인데, 걔는 손가락이 6개잖아. 그러니까 장갑이 들어가도 이렇게 2개는 마지막 5번째, 6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한 번에 껴야 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은 좀 있죠. 그런데 손가락이 6개를 다 자기가 의지로 움직여. 하나, 둘, 셋, 넷 접듯이 6번째로 딱 접고, 알아서 접고. 자, 몸에서 그렇게 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게 잘한다면. 아니, 팔이 4개인 인간이 갑자기 지구에서 등장했다고 치자. 그럼 걔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데 그만인데, 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더니 또 걔도 팔이 4개야. 그러면 앞으로 한 1, 2천 년간은 팔이 2개인 인간과 팔이 4개인 인간이 지구에 공존하겠지. 근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팔 2개짜리 인간과 4개짜리 인간이 싸우면, 2개짜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뭐 팔 2개로 탁 잡아버리고 나머지 팔 2개 막 때리면 죽는 거 아니야. 싸우면 안 되지 뭐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일을 하더라도 팔 2개로 일하는 것보다 4개로 일하는 게 훨씬 생산력도 높아질 거 아니야? 심지어 걔가 만약에 어떤 머리가 좋은 변이가 생겨서 머리도 더 좋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팔 2개인 우리 같은 인간들은 멸종할 겁니다. 또 그러면 또 한 1, 2억 년 후에는 지구에 팔 4개짜리 이제 인간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진화야. 이제 그 팔 4개짜리 인간들이 이제 화석 발굴하다가 나오겠지. 옛날에는 인간이 팔 2개였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연구하겠지. 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변이만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 나쁘기는 해, 사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딱 태어났는데, 코가 없는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 사실 불리하지. 세상 살기는. 자, 근데 변이가 생활에 좋은 변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떼기에 붙어 있으면 무당벌레가 이렇게 보여요. 빨갛게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곤충들이 얘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가 초록색 무당벌레가 등장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풀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서 얘는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 이런 변이가 살아남으면 또 한 1, 2천 년 후에는 초록색 무당벌레가 쫙 퍼져가지고 걔가 잘 살아남겠지. 변이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그건 다 뭐에 관련된 거야? 환경이랑 관련된 거야. 환경, 주변 환경.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건데, 야, 니네랑 야, 멸치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니네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멸치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잘라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땅에서 싸울 때라 그렇죠. 니네랑 멸치랑 태평양 한가운데서 맨몸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멸치가 이기지. 멸치 싸우지도 않을 거야.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멸치는 그 넓은 바다에서 잘 살게 진화를 한 거야. 넓은 바다에서. 우리는 이런 땅에서 잘 살게 진화를 한 거고. 변이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뭐 몸에 이렇게 기형이 좀 있는 학생 그런 사람들 봐도 참 힘들겠지만 좋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좋아하는 주대. 자, 그 플러스 강의 하나 더 봐야 돼요. 4번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가 나옵니다. 이 북극여우, 사막여우는 초등학교 교과서 나오죠? 초등학교 교과서 안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죠. 초등학교 교과서 나와요. 몇 학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5학년? 그래도 5학년 거 아직 기억하니 너는? 야, 니네 초등학교 과학 굉장히 중요해. 뭐 나중에 합시다. 북극여우, 사막여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진도 좀 약간 잘못 찍기는 했어요. 왜 잘못 찍었냐면 너무 크기가 비슷해 보여. 야, 둘 중에 누가 더 등치가 클 것 같냐? 북극여우 훨씬 큽니다. 사막여우가 좀 작아요. 북극여우가 훨씬 커요.
어느 정도 크기예요? 나도 모르지. 왜냐면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작으니까. 근데 사막여우가 약간 큰 치아와? 큰 치아와?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치아가 크게 너무 천차만별인가? 북극여우는 작은 말라뮤트? 근데 너무 작은 진돗개? 하여튼 북극여우는 뚱뚱합니다. 다리도 짧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죠 지금 얘가? 사막여우는 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막여우는 귀가 커요. 주둥이 이렇게 있고요. 주둥이도 짧고요. 귀도 작아요.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치가 작으면 추위에 불리해. 나중에 배우는데요. 이 몸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몸에서 열이 쫙쫙 빠져나가. 어제 오늘 되게 춥지? 되게 추워가지고 니네 그 애견인들은 뭐 하는 줄 아냐? 이렇게 추운 날에는 조그만 강아지 있잖아. 요만한 강아지 산책시키지 말라고. 뭐 그런 카톡을 공유하고 막 그래. 조그만 강아지일수록 추위에 엄청 약합니다. 그냥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 나는 키워요. 다 알지?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네 몸집이 작으면 추위에 약해. 몸집이 커야 추위에 강하는데, 그런 이제 이유는 지금 표면적의 비율 때문에 그래. 그럼 뭐 나중에 또 그것도 배웁니다, 나중에. 몸집이 키가 큰 거예요? 아니면은? 부피. 키도 그거에 해당되겠지. 키가 클수록 부피는 클 테니까. 흔히 그냥 체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 같은 경우에는 체중. 자, 북극여우는 추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몸집이 크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막여우는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귀도 크게 해가지고 열을 이제 몸에 오히려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몸집이 크면 불리해. 왜 불리했냐고, 아니, 추위에 약해. 왜 약하다고 내가 얘기했어? 몸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 몸집이 작으면. 근데 이제 얘는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몸집이 작아서 좋은 거지, 또 오히려. 자, 북극여우는 열 빠져나면 큰일 나죠. 얼어 죽죠. 그러니까 이제 몸집이 뚱뚱하고요. 지방진도 몸에 많습니다. 두꺼워요. 살도 두꺼워요. 털도 북실북실하고. 그래서 몸 자체가 땡땡하게 생겼고, 귀가 크지 않습니다. 귀가 크면 귀에서 방열판처럼 열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귀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색깔도 좀 달라요. 사막여우는 이런 사막, 이런 모래, 흙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이제 몸도 누리끼리한데요. 북극여우는 눈밭에 살기 때문에 몸도 흰색 털로 이렇게 덮여져 있죠. 색깔도 약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다? 같은 여우인데 각자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적절하게. 이런 변이는 계속 쌓여 나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 변이도 종류가 좀 있어요, 나중에. 자, 거기 보면 34페이지 다시 왼쪽에 보면요. 이 쥐새끼잖아요, 이거. 올드필드 쥐의 털 색깔 변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털 색깔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털 색깔의 나중에 유전 같은 걸로 많이 공부합니다. 35페이지 봅시다. 개념 속속. 자, 1번. 35페이지 하고 쉴게요. 자, 1번.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에 뭐가 많을수록. 그렇죠. 종류겠죠. 기억은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 나타의 특징이 다양할수록 니은은 뭔가요? 아니 요거잖아요. 종류가 많을수록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그래서 니은 생태계의 답은 우리가 세계 밑줄 거 순서는 바뀌었는데요. 문제에 나오죠. 그대로 문제로 꾸며진 겁니다. 순서 바꿔서 문제 만든 거예요. 자, 2번. 변이에 해당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뭐게 고르세요? 기억번. 고양이와 삭의 생김새가 다르다. 야, 고양이, 삭은 아예 종이 달라. 이건 변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거죠. 이 보기는, 기억번 보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람과 강아지는 생김새가 다르다. 이게 무슨 변이야? 그냥 종 자체가 다른 거야. 당연히 사람은 사람스럽게 생긴 거고, 강아지는 강아지스럽게 생긴 거야. 기억 틀렸고요. 니은번. 거미와 개미의 다리 개수가 다르다. 종이 다른 겁니다. 다리 개수고 나발이고 변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이 달라요. 니은번. 고양이 털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건 변이죠. 리을. 코스모스 꽃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변이죠. 미음.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도 조금씩 다르다. 변이죠. 그래서 변이는 이렇게 다른 종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3번.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1번.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되지요. 한 번에 1번은
맞고요. 2번.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변이가 굉장히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나 다를 만족하고 있어. 너무 잘 살아. 그럼 굳이 변이가 많이 일어날 필요도 없죠. 뭘 봐? 어이, 깜짝이야. 3번.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는다가 뭡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달라집니다. 4번. 그림은 사는 곳이 다른 올드필드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대한 설명으로 쥐를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엽지 않냐? 근데 막 바닥에 이 집쥐 막 지한다고 생각해봐. 제발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집에서 햄스터랑 막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 시궁창에서 사는 쥐랑 이런 것들. 니네 시궁창에서 사는 쥐 이런 거 본 적 없지? 본 적은 있냐? 잡아본 적은 없지? 잡아본 적 없는데 쥐는 야생에 돌아다니는 쥐는 안 야생에 돌아다니는 쥐. 니네 사실 이제 이런 건물도 저 하수구나 어디 안 보이는 데 항상 숨어 있으니까 걔들. 근데 쥐가 막 돌아다닐 거야. 쥐가 없는 데는 없으니까. 잡으려고 가잖아? 물어. 사람을 막 물어. 물어요. 실제로 뭐 뭅니다. 쥐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왜 고양이한테 덤비는 쥐 이런 게 가끔 나오는 게 쥐가 죽을 것 같으면 마지막 덤비고 죽는 거야. 실제로. 그런 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니네가 만약에 어디 지하실 이런 현대 도시에서도 어디 지하 저 구석이나 어디 가서 만약에 죽는다고 해봐. 쥐가 다 와서 뜯어먹어. 그 쥐가. 바퀴벌레랑 쥐가 와서 싹 다 청소를 해줄 겁니다. 와, 특이한 시체 외수. 그 쥐가 그래서 그런 거 시체나 이런 거 되게 잘 먹어. 생각보다. 그 고양이가 죽으면 바로 쥐가 가서 뜯어먹습니다. 그 야생 고양이 그 뭐지? 들고양이 아니 길고양이들이 죽으면 길고양이가 살아있을 때는 개들이 쥐를 잡아먹겠지만 고양이가 죽어서 쓰러지면 쥐가 와서 뜯어먹습니다. 자, 1번, 4번에 1번. 올드필드주의 털 색깔을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털 색깔 다른 건 정도는 변이죠. 2번. 어두운 환경에서 올드필드주의를 잡아먹는 생물이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털 색깔이 아니 어두운 데서 밝은 게 어떻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냐? 틀렸죠. 어두운 데선 진한 애가 살아남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가와 나에서 올드필드주의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죠. 밝은 데 사는 애는 지 몸뚱이가 계속 털이 밝아지는 거고요. 어두운 데 사는 애는 지 몸 색깔이 계속 털 색깔이 어두워지겠죠. 잠깐 쉬고요. 36페이지 들어가 봅시다.